입니다. 267조 원을 날렸다.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급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열받아요. 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2019년 8월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요. 자, 출생은 24,400명이고요. 사망자가 23,700명으로 자연 인구 증가가 2019년 8월에 700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출생아 수가 얼마나 감소한 거냐? 불과 2년 전에 33만 명이었거든요. 3만 명이었는데 2만 4천 명으로 거의 20% 감소한 수준이더라. 자, 사망자 수도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 올라가고 출생자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까운 시간 내에 인구 감소가 예상될 것이다. 원래 통계청에서는 인구 감소를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이야기로 봤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당장 내년에도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면 그동안의 모든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부동산 상식은 다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0만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60년생부터 71년생까지 100만 명대 출생 인구였는데 이게 75년생부터 80만 명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60만 명대 인구 84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60만 명대거든요. 자, 이것이 한 16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자, 내년부터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이제 2002년생부터 40만 명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감소하더라. 이 40만 명대가 지금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산업, 교복, 학습지 관련 부분들이 초토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0만 명대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바로 군복무 그리고 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대학교들도 본격적인 구조조정,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한마디로 지방 지역부터 망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100만 명부터 40만 명으로 감소한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2017년에 35만 명 그리고 2018년에 32만 명이고요. 지금 8에서 10% 규모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까딱하다가는 20만 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더라. 자, 보면은 20만 명 규모로 항상 감소해 왔는데 이 40만 명이 끝이 아니라 20만 명대까지 추락하는 게 아니냐. 100만 명 인구에서 20만 명대의 출생 인구로 감소한다는 거는요. 자, 대한민국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합니다. 무려 저출산 대책이라고 269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냐? 자, 2005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왜 그러냐? 이때부터 40만 명대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야,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합계 출산율 1.6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무려 152조 원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그걸로도 다 안 되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6조 원도 추가로 투입이 된 거예요. 자, 이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 돈이냐? 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저출산 정부 예산 따져봤더니 267조 원. 이 시기에 혼인했던 신혼부부 402만 쌍이거든요. 자, 이 정도 정부 예산이면요. 신혼부부 한 명한테 그냥 6,641만 원 갖다 줄 수 있는 큰 돈이더라. 자, 여러분들 20대 후반의 남녀 직장인한테 물어보세요. 자,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비용 여건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 나라에서 6천만 원 주면 결혼 빨리 할래요? 물어보세요. 무조건 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다 어디 갔냐? 봤더니 이제 언론에서 이 많은 대책 예산 한번 봤어요. 까봤어요. 그냥 일반 예산이나 복지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유학기제, 뭐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 노인 일자리, 일선학교 예술 강사 발견 프로그램 등이 전부 다 저출산 예산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부처에서 야, 저출산이니까 각 부처별로 대책 마련해와. 그럼 부처별로 야, 우리 이거 있는 거 사업 하려고 했던 거 저출산이라는 면목하에 진행하고 예산 받아내자 이런 식으로 저출산 예산이라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정부에서 백화점식 온갖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놨는데 막상 실속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된 저출산 예산 대부분도요. 출산 지원금이나 예를 들어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5만 명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이나 아니면 아이돌보험 및 지원 대상 확대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들어갔는데, 자, 이것은 출산을 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한 채 육아의 부담을, 경제적 부담이나 아무래도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집중이 돼 있더라. 그런데 자, 육아와 관련해서 의료비가 나가는 거 부담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 출산하지는 않는다. 자, 자녀를 키우면 힘든 건 맞지만은, 자, 자녀 키울 때 도움 주시는 분이 없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신혼부부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자, 정부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을 알고 있는 저출산 근본적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주택 가격이고요. 두 번째가 높은 사교육비, 세 번째 노후 대책이죠. 이 세 가지만 해결된다면 솔직히 지금 출산율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높은 주택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높은 사교육비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보면 인구 구조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택 문제 해결인데요. 자,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 잘 보세요. 자, 2015년까지 1.24명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떨어지고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 2016년부터 매매 가격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과 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013년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더라. 자, 그러면 당연히 신혼부부 입장에서 전셋집 가격이 올라갔겠죠. 자, 그래서 서울 역세권 투룸빌라 전세 가격이요. 자, 2013년 이전에는 8천에서 한 1억 4천이면 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억 4천에서 2억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혼인 연령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 도움 없이 이 금액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자, 모을 때까지 혼인을 미루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고, 당연히 늦게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는 자녀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은, 자, 가임 여성의 나이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둘째 낳은 시점에, 자, 직장인 근로자의 은퇴 시기가 가까워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출산율을 높이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혼인 연령이 빨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정부에서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자, 2015년에 정부 대책이 나왔을 때 결혼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 보육, 생활환경 등이 실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등 1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 솔직히 이 분양전환 임대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죠. 신혼부부가 50만 원, 6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 대형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국민주택은 규모가 확 줄어들었고요. 자, 투룸형 행복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 투룸형 행복주택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이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공급했던 평수가 전용 36제곱미터, 분양평수 18평짜리를 공급을 합니다. 자, 이 구조 보시면 아시죠? 좀 예전에 이제 노원구 지역이나 가양동, 신도시 지역에 보면은, 자, 제일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침실 하나 있고요. 옷방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거 살 수 있는, 이거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은 딱 2인 가구까지예요.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인데, 이거를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이면 결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한테 정부가 제안을 해요. 자, 너네한테 이런 주택을 공급해주겠다. 너네 들어와서 살고 결혼할래?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을래? 한번 물어보면요. 자, 일단 이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전세 방식은 아니에요. 안방과 거실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침대 하나 놓고 TV 놓고 뭐 여기 수납장 몇 개 놓으면 끝이에요. 소파 이런 것도 못 놓고요. 식탁 놓기도 애매합니다. 자, 굉장히 불편한 구조죠. 여기에 애를 몇 명을 낳길 바라는 걸까요? 이 행복주택 담당자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뇌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거친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행복주택만 얘기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했어요. 임대기간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나가야 돼요. 자,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 다 20년에서 30년을 공급하는데 얘는 10년만 공급해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이면 신혼부부가 여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애도 많이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전혀 안 들겠죠. 여기는 애 낳지 말고 그냥 신혼부부 둘이서 살라고 만든 주택이에요. 그걸 정부에서 장려했는데 그것이 저출산 대책에 포함이 돼 있었더라.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다루기만 하면 욕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주택 정책입니다. 자, 근데 이 전용 36제곱미터 주택은 요즘도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주택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입주 자격 완화, 예비 입주자 모집이에요.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행복주택에다가 직장인에다가 대학생 같은 수요를 전부 다 한 아파트 단지에 뚫어 넣다 보니까 신도시 먼 데까지 누가 월세 행복주택 아파트 찾습니까? 신혼부부가 36제곱미터에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맨날 예산 낭비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바뀐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나마 신혼부부한테 좀 큰 평수 제공한다고 한 평인가 3.3제곱미터 큰 거 제공한다. 이거 해도 아마 부장평수 기준으로 20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국토부나 서울시 임대주택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작은 평수를 공급하냐 보면요, 정말 뒤집어져요. 자, 신혼부부의 애들이 어려서 방이 필요가 없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은 평수 공급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게 공무원의 생각이에요. 이거 서울시 임대주택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요, 자기네들도 작은 걸 인정한대요.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네들은 크게 지을 예산이 없대요. 자기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크게 짓냐, 이런 식으로 더 큰 소리 쳐요. 황당하죠. 그런데 269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한 부부당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주택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 지속하는 난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 같은 일개 부동산 유튜버가 어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언성이 높아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